2단원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18부터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8은 지금 보시면 f가 연속 함수일 때 a, b에서 x가 양끝점이죠. a, b가 현재 a, b 양끝점에서는 지금 fx의 함수값이 무한대로 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지금 f가 a랑 b 사이 어떤 포인트에서 최소값을 가지는 포인트가 존재함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이려면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양끝점으로 f가 이런 식으로 a, b 양끝에는 무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직관적으로 이런 식으로 미니멈 밸류를 가지겠죠. f가 연속이라면. 그래서 일단 직관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이제 요거를 증명을 엄밀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어떤 우리가 어떤 값이 있다고 해봅시다. 어떤 값 a에 대해서 우리가 요 a랑 그러니까 현재 fx는 양끝점이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a 플러스 델타랑 b 마이너스 델타를 잡아줌으로써 이 f를 닫힌 구간에서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 정의를 해서 이제 최소값이 있다라는 거를 보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작은 델타에 대해서 요 작은 델타에 대해서 요렇게 지금 a 플러스 델타랑 b 마이너스 여기 a랑 a 플러스 델타 사이 그리고 b 마이너스 델타랑 b 사이 여기에는 우리가 fx가 요 사이 범위에 요 3의 범위에는 우리가 fx가 어떤 값 a보다 큰 값을 가지는 델타가 존재하게끔 만들 수가 있겠죠. 요 사이에서의 fx가 어떤 값 a보다 크게끔 하는 요런 델타를 우리가 잡아줄 수가 있겠죠.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여기 사이에 있는 모든 인터벌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 됩니다. 네, 요런 델타를 우리가 잡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델타에 대해서 우리가 a 플러스 이제 요 사이 값을 요 사이에 있는 구간을 보는 겁니다. 요 사이의 구간에 이제는 닫힌 인터벌이죠. 여기 사이에 있는 어떤 x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최소값을 정해야 되니까 어떤 x0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하는 x0가 존재를 하겠죠. 어떤 값이 그러니까 최소값인 거죠. 얘가 네, 다른 구간보다도 가장 작은 값이 존재를 하겠죠. 왜냐하면 닫힌 구간이니까. 그러니까 요게 존재를 하고 또 요 a랑 a 플러스 델타랑 아까 요 범위에서 요 범위에서 우리가 미니멈이 같겠죠. 그러니까 fx가 a랑 b 사이에서 가지는 미니멈과 fx가 a 플러스 델타랑 b 마이너스 델타 요 닫힌 구간에서 가지는 미니멈 값이랑 같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어떤 fx랑 그러니까 요 사이 닫힌 구간에서 fx0가 최소값이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까 전에 a보다 큰 어떤 값을 잡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최소값은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값이 같아지게 되는 거죠. 요 지금 논리에 의해서 두 가지 논리에 의해서 최소값이 같아지게 되는 거고 최소값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쓸 거는 익스트림 밸류 티어럼을 써야겠죠. 네, 익스트림 밸류 티어럼을 쓰면은 지금 a 플러스 델타랑 b 마이너스 델타 사이에서 f는 연속인 함수죠. 연속인 함수이기 때문에 어떤
a 플러스 델타랑 b 마이너스 델타 사이에 우리가 미니멈 값이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요 사이에 x 뭐 1이라고 할까요? 당연히 존재를 할 것이다. fx가 fx1이 되는 애가 존재를 할 것이다. 이 값은 미니멈한 값이겠죠. 네, 그래서 그냥 요게 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그 값 지금 여기서 핵심은 그냥 델타를 잡아서 범위를 줄인 다음에 요 컨티뉴스한 구간에서는 당연히 얘가 최소값이 존재할 거기 때문에 요 최소값 우리가 아까 전에 fx0랑 사실 얘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요 최소값이 존재를 할 거고 그 최소값이 존재를 할 건데 그 최소값이랑 요 나머지 사이 요 뺀 우리 부분에서의 최소값이랑 비교를 했을 때 같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범위나 요 a 플러스 델타랑 b 마이너스 델타로 좁혀서 잡았을 때나 미니멈이 같기 때문에 그냥 요 사이에서 컨티뉴스한 구간에서의 미니멈으로 구해도 되기 때문에 최소값이 존재를 한다를 보인 거죠. 네, 그래서 요거는 증명이 된 겁니다. 그 다음은 2.40번입니다. 얘는 지금 Intermediate Value Theorem을 이용을 해서 얘 솔루션이 여기 사이에 존재한다를 보이라고 했는데 얘는 그냥 어떤 함수 fx를 x 마이너스 코사인 x라고 둘게요. 그러면 f0는 0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서 음수고 f2분의 파이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파이 즉 0이니까 양수죠. 그래서 그냥 f0 곱하기 f2분의 파이가 음수기 때문에 0과 2분의 파이 인터벌에서 적어도 하나의 근을 가지겠죠. 네. 그 다음 문제는 사인이 increasing function이고 인버스가 존재함을 보여라 했기 때문에 얘는 인버스가 존재하려면 계속 증가하거나 단조 증가하거나 단조 감소하거나 요거 둘 중에 하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인버스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겠죠. 그래서 요 sin x를 그냥 fx라고 할게요. sin x라고 하면 요거를 미분한 값은 코사인 x가 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x는 요런 개형을 뜰 거고 1대1 대응이죠. 그러니까 1대1 대응이고 즉 increasing function이죠. 일단은 increasing function이에요. 왜냐하면 코사인 x가 지금 요렇게 아니죠. 얘가 코사인 x는 요렇게 돼야 되죠.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코사인 x는 요 그래프고 사인 x는 요 그래프이기 때문에 (1대1) 대응은 요 그래프로 보이면 되겠죠. 1대1 대응이다는 요 그래프로 보이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랑 2분의 파이 사이에서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는 양수다. 요거는 이제 계속 증가하는 함수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증가하고 1대1 대응이니까 인버스가 존재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되겠죠. 다음 문제는 이제 도형을 이용을 해서 지금 탄젠트 일단은 2.42번에서는 탄젠트가 인크리징 펑션이고 인버스를 가지냐 요거를 물었어요. 요건 아까 전처럼 일단 탄젠트 x를 미분을 하면 시퀀트 제곱 x니까 시퀀트 제곱 x는 제곱이니까 0보다 크겠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랑 2분의 파이 사이에서. 그래서 증가하는 함수고 그 다음에 탄젠트 x 자체를 그리면은 얘가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이렇게죠. 2분의 파이랑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사이에서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얘 또 인버스가 존재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위에 도형을 이용을 해서 지금 요것과 요거를 계산을 하라라고 했는데요. 일단 지금 사인 탄젠트 인버스 x z 요거를 하려면 일단 z가 탄젠트 s래요. 지금 보시면 지금 탄젠트 s가 1, 탄젠트 s까지 요 각도를 만약에 s라고 둔다면 나오겠죠. 여기 탄젠트 s가. 그래서 요 각도를 일단 s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호의 길이가 r세타임을 이용을 해도 되죠. 여기 지금 호의 길이가 s라고 했기 때문에
단위원이기 때문에 r은 1이어서 그냥 요 각도는 s 라디안이라고 두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탄젠트 s이기 때문에 여기는 루트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s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길이는 루트 1 플러스 탄젠트 s, 제곱 s니까 우리가 사인 지금 얘는 넘기면 얘가 그냥 탄젠트 사인 s인 거죠. 그러니까 사인 s가 사인 탄젠트 인버스 z랑 같기 때문에 여기 사인 s 값을 구하면은 이 그림에서 루트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s분의 탄젠트 s죠. 그래서 루트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s분의 탄젠트 s여서 탄젠트 s가 z이기 때문에 루트 1 플러스 z 제곱분의 z죠. 그래서 A번은 됩니다. B번은 이제 코사인, 그러니까 사인 s를 y로 잡았을 때 사인 인버스 y에 코사인을 씌우면 어떻게 되는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사인 사인 s가 y니까 여기 보시면 요 작은 삼각형을 보면 되겠죠. 사인 s가 지금 여기가 네 y것, 그러니까 y, 그러니까 저기에서 지금 사인 s가 나오고 얘가 지금 y인 거죠. 그래서 얘를 그냥 y 요거에 y, 그러니까 y좌표로 y라고 두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y라고 두면 되니까 요 길이를 y라고 하면 얘는 루트 1 마이너스 y제곱이라서 얘가 루트 1 마이너스 y제곱 콤마 y고 얘는 루트 1 마이너스 y제곱 콤마 0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좌표가 설정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문제로 돌아오면 코사인의 이번에는 s를 구하는 거죠. 코사인 s. 왜냐면 코사인 s가 코사인 사인의 인버스 y랑 같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코사인 s를 구하라. 따라서 1분의 루트 1 마이너스 y제곱이죠. 그래서 루트 1 마이너스 y제곱인 거예요. 근데 루트 1 마이너스 y제곱은 요 위에서 y는 사인 s니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s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근데 without using any trigonometric이니까 상악함수를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나타내면 되겠네요. 루트 1 마이너스 y제곱이다. 그래서 요거는 도형을 이용을 해서 구하는 거였고요. 2.46번도 문제가 어렵지 않죠. 그냥 빠르게 풀어볼게요. 여기 t는 day라서 여기 p 제곱에다가 여기 3을 넣었을 때 1000이고 day 제로일 때니까 p 제로가 200이다. 그러면 p 제로의 a는 얼마인가? 200 곱하기 얘가 a 세제곱이 5니까 5의 3분의 1제곱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됩니다. 요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 다음 이 문제도 어렵지가 않죠. 여기 그냥 하라는 대로 넣으면 됩니다. a의 2분의 1제곱이 3이기 때문에 a가 9가 나와서 그냥 fx는 m 곱하기 9의 x제곱 꼴이다. 자, 요 문제가 이제 코시의 두 번째 이퀘이션인 거죠. 코시의 세컨드 이퀘이션인데 저번 시간에 제가 첫 번째 first 이퀘이션을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논리로 증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0가 1임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x는 y는 0을 넣을게요. 그렇게 되면 f0은 f0의 제곱이 되니까 f0이 0 또는 1이 되죠. 근데 지금 보시면 f1은 0이고 0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가정을 한 게 모두 0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0이 아니기 때문에 f0은 1이 돼야 돼요. 네, f0은 1이 돼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f1이 지금 0과 1을 넣어볼게요. 0과 1을 넣었을 때 f0과 f1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f0가 0이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f0는 1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일단 A번은 보인 거고 일단 B번이 이제 우리가 요거를 끌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네거티브 레셔널 넘버스까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는 유리수, 그러니까 양의 유리수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 음의 유리수, 그래서 총 유리수 전체에 대해서 보였고 마지막 실수까지 증명을 저는 했었습니다. first equation에 대해서는 그거는 지금 first equation은 그때 fx 플러스 fy였죠. 첫 번째 강의 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그때 y는 ax, 그러니까 fx는 ax꼴로 나왔었는데
네, 요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실수까지 저는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유리수거든요. 레셔널 넘버라고 하면. 네, 일단 실수까지 저는 그래도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식은 저번 퍼스트 이퀘이션과 똑같아요.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습니다. 그러면 f0가 fx 곱하기 f의 마이너스 x니까 fx 곱하기 f의 마이너스 x가 1이죠.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유리수, 양의 유리수에 대한 식을 구하고 음의 유리수까지 확장을 시킬 때 얘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거는 나중에 쓰이겠다라는 거. 저번 퍼스트 이퀘이션일 때는 기함수의 성질이 나왔었죠. 요런 식으로. 그래서 똑같습니다. 어떤 xn에 대해서 fx1이 f의 xn이다. 요거를 이제 일반화 시킬 겁니다. 얘가 지금 n이 2일 때죠. 요거는 n이 2일 때지만 우리는 네, n이 그냥 여러 개일 때 일반화를 시킬 거예요. 요거는 n은 자연수죠. 일반화를 시켜 보겠습니다. 일반화는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하면 되겠죠. 일단 n은 2일 때는 문제에 나와 있는 거니까 OK죠. 자, n은 k일 때 성립 가정 해볼게요. 그리고 n은 k 플러스일 때 보이면 되겠죠. n은 k 플러스 1일 때는 xk 플러스 1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fx1이 f의 xk 플러스 1이 될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아니죠. 요게 요거임을 보여야 되는 거니까 얘가 아니라 그러니까 요게 다시 x1 플러스 x2의 xk까지 남기고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x 플러스 k 플러스 1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x는 k일 때는 성립을 하니까 k일 때는 성립을 하고 n은 2일 때는 우리가 가정을 ok였으니까 요거 두 개를 n은 2처럼 쪼개줍니다. 그 다음에 얘는 n은 k일 때니까 요렇게 되겠죠. 요거는 곱하기죠. fx2 fxn이 될 거고 거기에 fxk 플러스 1이겠죠. 그래서 네, 요 부분은 요거였고 요 부분은 요거가 되겠죠. 그래서 x는 k 플러스 1일 때도 n은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이 된다. 오케이. 따라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위의 식은 성립을 한다를 보였어요. 그러면 first equation 때랑 같은 방식으로 x1은 xn까지 같다라고 놓을게요. 어떤 x로. 그러면 nx는 우리가 fx의 n제곱이겠죠. 이번에는. 이때 n은 자연수고 x는 실수 범위에 있겠죠. 네, 정의역은 지금 실수니까. 그 다음에 요거까지 했다면 우리는 이제 자연수까지 한 겁니다. 자연수까지 보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유리수로 확정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x를 우리가 n분의 mz로 my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m과 n은 둘 다 자연수겠죠. 그렇게 되면 my가 f의 n분의 my의 n제곱이니까 요거는 자연수니까 위에 썼던 요거를 쓸 수가 있어서 f의 y의 m제곱은 f의 n분의 m의 y의 n제곱이라서 f의 n분의 m의 y는 fy의 n분의 m제곱과 같다라는 식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n과 m은 자연수였으니까 n분의 m은 유리수인데 양의 유리수겠죠. 네, 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양의 유리수. 그래서 저번 시간처럼 흐름이 똑같습니다. 그냥 얘도 양의 유리수에 대해서 증명이 완료가 된 거죠. 근데 얘를 또 음의 유리수까지 확정을 하려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식을 이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을 가져와서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의 n분의 그러니까 f의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x는 fx분의 1이니까 f의 마이너스 m분의 my는 f의 n분의 my니까 얘는 지금 보시면 fy의 마이너스 n분의 m 제곱이죠. 그래서 음의 유리수에 대해서도 지금 보인 거죠. 얘가
여기가 제 음의 유리수니까. 따라서 우리가 두 식을 합치면 그냥 유리수에 대해서 보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FQI라고 둘게요. QI는 FY의 Q 제곱이죠. 네. 그래서 FR은 AR 제곱꼴이니까 그냥 Y에다 1을 넣을게요. 그러면 FQ는 F1의 Q 제곱꼴이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나왔죠. FR은 AR 그리고 A는 이때 F1이었으니까 유리수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보였습니다. Q는 rational number. 여기까지는 보였어요. 여기까지가 사실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거는 유리수까지 증명을 하세요인데 저는 실수까지 저번 시간처럼 확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수까지 확장을 해봅시다. 일단 뭐 FQI는 FY의 Q 제곱이다. 여기에서 일단 실수를 둬야겠죠. 실수의 변수를 두고 QN을 저번처럼 마찬가지로 sequence of rational number라고 할게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요거 sequence of rational number고 다음을 만족을 하는 QN은 R로 수렴하는 요런 시퀀스를 세팅을 하면 위에서 우리가 sequence of rational이기 때문에 FQA는 뭐 F1이라고 했는데 저기서 지금 문제에서 A라고 했으니까 QN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문제는 컨티뉴어스한 조건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실수까지 확장을 하려면 컨티뉴어스한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문제에서 컨티뉴어스한 조건을 줬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FR은 F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QN이기 때문에 컨티뉴스하기 때문에 우리는 리미트를 밖으로 꺼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FQN이라서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q의 n이라서 얘는 a의 r이 되겠죠. 왜냐면 such that 요거였으니까. 그래서 실수에 대해서도 증명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실수까지 이렇게 확장도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수까지 확장하는 연습도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저번 시간에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했던 Cauchy's first equation이랑 똑같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second equation이고요. third랑 fourth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꼭 한 번씩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는 지금 요 이퀘이션을 증명을 하세요. 그리고 a는 1 플러스 p일 때,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요거죠. 자, 요거는 정말 유명한 부등식이죠. 베르누이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베르누이 부등식이고 사실 조금 더 제가 익숙한 꼴로 쓰면 여기 지금 p라고 돼 있지만 저는 x가 더 익숙하거든요. x의 뭐 n 제곱이 그 등호도 있어요. 요게 사실 저한테는 더 익숙해요. x가 마이너스 1이고 실수고 얘는 n은 0 이상인 정수. 자연수죠. n은 0 이상인 정수. 네, 저는 요게 더 익숙하긴 한데 어쨌든 지금 문제는 요거를 주어졌으니까 요걸로 증명을 할게요. 증명은 쉽습니다. 증명은 그냥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을 하면 돼요. n은 1일 때 성립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금 n은 1일 때는 a가 그러니까 지금 a가 1 플러스 p라고 했고 a가 1보다 뭐 크다 요 조건도 있고 p가 0보다 크다 요 조건이 있네요. 포지티브. n은 1일 때 넣으면 a가 지금 여기 제가 봤을 때 등호가 빠진 것 같아요. 네, 등호가 빠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n은 1일 때 성립을 안 하게 되죠. 요게 지금. 네, 그래서 등호가 빠진 것 같아요. 네, 성립. 네, 등호가 원래 있거든요. 베르누이 부등식에는. 네, 여기도 지금 등호 적어놨지만 그래서 등호 해놓고 하겠습니다. 일단 n은 1일 때 성립이고 n은 k일 때 성립을 가정하며 요게 성립을 할 거고 n은 k 플러스 1일 때 구해보면은 1 플러스 p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의 k 플러스 1이 0 이상임을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이기 위해서 요걸 뺐어요. 그냥 뺐고 내가 지금 1 플러스 p의 k 플러스 1은 k 1 플러스 p 곱하기 1 플러스 pk 보다 더 큰 거죠. 그리고 1 마이너스 pk 플러스 1 요거는 정리를 하면 1 플러스 pk 플러스 p 플러스 p제곱 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k 마이너스 p고 1은 사라지겠죠. 그리고 p도 사라지고 pk도 사라져서 p제곱 k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p제곱 k보다 큰데 지금 p는 포지티브하고 지금 k는 보시면 k가 n에 해당하는 숫자였죠. 그래서 positive integral입니다. 그래서 얘는 0보다 크기 때문에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만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p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의 k 플러스 1 요게 0보다 크다 기 때문에 등호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크기 때문에 등호가 그러니까 요 부등식도 성립을 하는 거죠. 크거나 같다 하니까. 네. 그래서 성립을 하는 거죠, 얘도. 이렇게 그래서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을 한다.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우리는 증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베르누이 방정식은 베르누이 부등식은 아마 정말 많이 쓰입니다. 그 뒤에 급수할 때 비교 판정법 문제로도 응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컨버전스에 대해서 나왔네요. 하월 시리즈의 컨버전스고 현재 보시다시피 센터는 2죠. 센터가 2기 때문에 근데 known to converge at 4래요. 4에서 converge한데 그러면 other values of x must be converged. 그럼 반경이 2까지는 된다는 거죠. 2까지는 되니까 여기 0이겠죠. 근데 0에서 이제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일단 확실한 거는 여기다. 수렴한 범위는 0과 4, 0은 포함이 안 되고. 그리고 largest open 인터벌은 현재 2겠죠. 네, 오픈 인터벌은 2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9번은 루트 테스트에 관한 거고 얘 또한 뭐 계산을 하시면 되죠. 레디어스가 컨버전스가 R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1차 시에서 설명을 드릴 때는 요 그 레이시오 테스트로 레디어스 오브 컨버전스를 유도를 했었어요. 그때 레이시오 테스트로 제가 유도를 했었는데 지금 그 AN의 꼴에 따라서 루트 테스트를 이용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무방하기 때문에 루트 테스트로 연습을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루트 테스트일 때는 radius of convergence를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냥 그러니까 요것도 그냥 처음부터 해볼게요. 그냥 만약 시그마 an x의 n제곱을 루트 테스트로 한번 해보시오라고 하면 n 루트 an 하고 x겠죠.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값이 1보다 작으면 수렴일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렇게 네, 그래서 x가 지금 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요거분의 1 요게 지금 요거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요게 수렴 반경이 되겠죠. 얘가 우리 레이시오 테스트였을 때는 r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거였었습니다. 뒤집어진 꼴. 얘 또한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r은 라지 r이네요. 컨버전스 라지 r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근 분의 1이고 그리고 루트 테스트를 이용해서 얘 또한 컨버전스의 레디어스가 r임을 보이라고 했어요. 자, 쟤는 지금 n이 곱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nan의 전체 n제곱근 씌우면은 어차피 1이 1로 갈 거죠. n의 n제곱근은 1이기 때문에 그냥 똑같죠. 루트 n제곱근 an은 r로 똑같다. 요걸 보인 거죠. 네, 그래서 컨버전스가 레디어스가 똑같다라는 걸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얘는 이제 파워 시리즈를 다 구하라는 거죠. 컨버전스 레디어스랑
여기 네 컨버전스 레디어스랑 뭐 어떤 x 값에서 컨버전 하는지 그래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an을 판별을 하면 요게 an이죠. 자 radius of convergence는 레이시오 테스트의 컨버전스 구하는 공식을 이용을 하면 얘는 2의 n 플러스 1분의 1에 2의 n 제곱분의 1이니까 얘는 그냥 2겠죠. 그래서 레디어스는 2예요. 근데 항상 양끝점은 조사를 해야겠죠. 2를 넣으면 시그마 1이 돼요. 발산하죠. 안 들어가고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돼요. 시그마. 발산하죠. 그래서 요게 답입니다. 자, 요거는 센터가 0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센터가 0이 아닌 거는 그냥 정석대로 한번 해봅니다. 2n 팩토리얼 분의 x-3의 2n 제곱이고 지금 얘는 그냥 레이시오 테스트를 쓰는 거예요. 정석대로 레이시오 테스트를 쓰는 거예요. 그냥 요거는 바로 반지름을 구하는 거였고 네, 레이시오 테스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거 2n 플러스 2팩이죠. 이거 간혹 가다가 여기다가 n 플러스 1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냥 해가지고 2n 플러스 1팩으로 쓰는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여기 2n 플러스 2팩짜리에 네, 이것도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의할 거는 만약에 n의 n제곱이 자주 나오는데 n의 n제곱이 나오면 n 플러스 1항은 n 플러스 1의 n 플러스 1제곱이죠. 네, 요것도 그냥 n의 n 플러스 1제곱으로 써서 많이 실수를 합니다. 네, 요거는 정말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n의 n제곱은 자주 실수하니까. 그래서 계속 하겠습니다.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넣는다. 자,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지금 2n 플러스 2에 2n 플러스 1이 남고 x-3의 제곱이 남죠. 그리고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자, 얘는 x의 값에 무관하게 그냥 0이죠. 얘가 무한대니까 분모가. 자, 그렇다는 거는 radius of convergence가 그냥 실수 전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거죠. radius of convergence가. 그래서 그냥 굳이 적자면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자, 요거는 지금 센터가 0이 아닌 케이스입니다. 센터가 3이죠. 요거는 마찬가지로 레이시오 테스트 할 때 우리가 쓰는 걸로 구하면 반지름이 1이죠. 그래서 반지름 1이고 센터가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1을 조사를 하면 되는데 1을 넣었을 때 시그마 루트 n이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의 n제곱의 루트 n이기 때문에 둘 다 발산하는 거죠. 둘 다 발산입니다. 자, D번은 기출과 되게 유사한 꼴이에요. 기출 문제 조금 이따 풀이를 해드릴 건데 요런 느낌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작년 기출에. 요거는 어떻게 하냐? 요거랑 요거랑 각각을 따로 볼게요. 2n이 있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반지름 구하는 공식 그대로 쓰면 요렇게 되겠죠. 요거는 2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요거의 radius of convergence는 2다. 자,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플러스 1분의 루트 n이니까 1이죠. 그래서 radius of convergence가 1입니다. 그럼 두 개를 합치면 radius of convergence가 더 작은 걸 따라가겠죠. 그래서 두 개를 일단 합치면 radius of convergence는 1이 나옵니다. 1이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센터가 지금 둘 다 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양끝점을 따져주면 되는 거죠. 자, 1을 넣으면 시그마 2의 n제곱분의 1 플러스 루트 n이에요. 발산이죠. 지금 루트 n이 발산하기 때문에 발산입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2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인데 얘가 교대급수 판정법으로 리미트가 수렴을 안 하죠. 0으로 수렴을 안 하죠.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얘도 발산이다. 그래서 이렇게 양끝점은 둘 다 포함이 안 되는 꼴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요 파워 시리즈는 똑같죠. radius of convergence 구하는 식을 이용을 하면 n 플러스 1을 넣고 분자에는 n을 넣어서 그냥 계산을 하면 됩니다. 똑같이 계산을 해주면 얘가 반지름일 건데 얘를 계산을 하면 이제 분모에는 요거랑 분자에는 요거가 들어가고
요거죠. 그래서 얘를 5의 n제 우리가 등비급수 할 때랑 똑같은 거예요. 등비급수로 이루어진 극한 구할 때 이런 식으로 큰 애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나눠줍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얘는 지금 5가 남아서 5로 가고 얘는 1로 갑니다. 얘는 1이 남고 얘는 7이 남겠죠. 그래서 7분의 5로 가기 때문에 레디어스는 7분의 5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7분의 5랑 7분의 5를 따지시면 되고, 지금 7분의 5를 넣게 되면 2n 제곱 플러스 7의 n제곱 나누기 3의 n제곱 플러스 5의 n제곱 곱하기 7의 n제곱분의 5의 n제곱이기 때문에 얘를 계산을 해보면 그냥 얘를 그냥 분자에다가 다 넣으면 7의 n제곱분의 7분의 2의 n제곱 플러스 7분의 10의 n제곱 플러스 5의 n제곱이죠. 5의 n제곱 3의 n제곱에 5의 n제곱 그리고 얘를 5의 n제곱으로 나누면 35분의 10의 n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 5분의 3의 n제곱 얘는 지금 7분의 2죠. 그래서 얘는 근사적으로 7분의 2의 n제곱 그 다음에 5분의 3의 n제곱을 따라갈 거니까 21분의 10의 n제곱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수렴이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7분의 5를 넣으면 자동으로 수렴이겠죠.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1의 n제곱이 곱해진 거니까 우리가 요 안쪽 그 절대 수렴이죠. 지금 요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당연히 수렴을 하겠죠. 절대 수렴하니까. 그래서 두 개 다 양끝점을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Radius of Convergence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